자, 이번에 이것도 아주 우리가 사주 보러 갈 때, 점 보러 갈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아마 최고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삼재. 올해 2023년에 삼재띠는 뭐냐? 쥐띠, 용띠, 원숭이띠 세 개 띠가 삼재인데 작년 2022년에는 들어오는 삼재, 올해는 눌러있는 삼재. 눌러있는 삼재가 제일 세다고 합니다. 내년에 2024년은 나가는 삼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주 보러 가면 뭐 철학관을 가든 사주 카페를 가든 무당한테 가든 하다못해 뭐 어디 스님 전 봐준 스님한테 사주 팔자 보는 스님한테 가도 삼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그런데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삼재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왜? 사람의 띠가 총 12띠가 있어요. 12띠 중에 3개 띠. 올해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인데 그러면 4분의 1이야. 대한민국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둘이서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엄마, 아빠, 아들, 딸에서 4가족이 많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럼 전 세계에 어느 집안, 어느 가정이든지 해마다 삼재가 한 명도 없는 집이 없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삼재 4분의 1 곱하기 3의 1. 전 세계 어느 가정도 삼재가 없는 집이 없어. 사주 보러 가면 가족 사주 넣으면 아내가 삼재일 수도 있고 남편이 삼재일 수도 있고 딸이 삼재일 수도 있고 아들이 삼재일 수도 있어요. 거의 그래, 거의.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삼재가 그럼 좋은 거냐? 복삼재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복삼재는 얘기들을 안 해. 그냥 삼재 나쁘다. 그래서 뭐 삼재풀이 해야 된다, 삼재 구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해. 물론 삼재가 좀 나쁘긴 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감기 몸살 우리가 한 2-3번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가지와 이파리가 많잖아. 가지와 이파리에서 이파리 그 수많은 이파리 중에서 몇 개 썩은 거 정도. 근데 이파리 몇 개 썩었다고 나무 뿌리가 썩고 나무가 부러지는 그런 건 삼재가 아니지. 삼재면 뭐 몸이 뭐 부상이 생기고 불구화되고 뭐 요절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삼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래요. 조기우문의 관상 TV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삼재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도 막 날러. 그리고 요 도표 보게 되면 맨 위에 여기 손 없는 날이라고. 손 없는 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냐? 이사 가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 나온 달력 보면 9일날 10일날 음력으로 9일날 10, 19, 20, 29, 30 요 9, 10일 날에는 거의 다 트럭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빨간 글씨로 이사 가기 좋은 날 이렇게까지 해놨어. 참 이게 역술 사주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겁니다. 불가 쪽에서 나온 거고 더 엄격히 얘기하면 불가의 시작 그 뿌리는 인도의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 팔방정토사상이라고 있습니다. 팔방이라는 것은 8개 방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십자가로 동서남북이 있거든요. 동서남북에 동북, 동남, 서남, 서북 하면 8개 방위가 나와. 근데 숫자는 우리가 십진법에 의해서 1, 2, 3, 4, 5, 6, 7, 8, 9, 10 모두 10개야. 근데 동서남북, 동남, 서남, 서북, 동북 8개 방위에다 숫자를 대입하다 보면 1, 2, 3, 4, 5, 6, 7, 8까지만 나오고 9하고 10은 들어가야 될 방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9하고 10이 남는 거야. 그래서 방위가 없으니까 지키는 신도 없다. 우리가 절에 가다 보면 일주문에 사천왕상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상이 딱 있거든요. 근데 이건 8방이야. 8방위에 1서부터 8까지 대입하다 보니까 9하고 10이 남아. 지키는 방향이 없으니까 지키는 신도 없어. 지키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사를 가도 해도 없고 탈도 없다. 손 없는 날 이때 이사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사주 역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면서 또 하나, 이날은 모든 나한테 맞춰준 개인한테 맞춰준 이사택일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80억한테 다 손 없는 날에 이사 가는 날이야. 다시 얘기하면 머리 아플 때도 회스탈, 약해진 소화력 회스탈로 보강합니다. 배가 아플 때도 회스탈, 우리 집 서화진 회스탈이죠. 장이 아플 때도 누구한테나 과식하면은 회스탈입니다. 소화제요? 페스탈 아닙니까? 회스탈은 위장 소화불량에만 먹어야 되는데 어느 병에든지 다 맞는 거야. 또 하나, 세상에 팔방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팔방이를 한 번 더 치면 모서리 한 번 치면 좀 더 동글동글해지면서 16방위로 가고 그 모서리를 한 번 더 치면 더 동글해지면서 32방위가 되고 그 모서리를 한 번 더 치면 더 동글해지면서 72방위가 되고 한 번 더 하면 뭐 하다 보면 360도 둥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둥근원이지 8방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브라만교에서 나왔던 거지 오늘날에 여기에다가 손 없는 날이라고 이사 가기 좋은 날이라고 9일날 10일날 이거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떤 잘못된 민속신앙 근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조규문의
관상TV의 유익한 이점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걸 듣고 그러면 이사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도화살. 여기 보이죠? 도화살. 여기 보면 어디 갔어요? 여기 위에 삼재 밑, 아니 이사 가기 좋은 날에서 소름날 밑에 여기 도화살이라고 나오는데, 요것도 도화살도 무지하게 아마 사주 보러 갔을 때 무속이나 철학관이나 역술원 갔을 때 많이 듣는 얘기. 도화살 하면 바람 피우는 거 이렇게 되는데, 왜 도화살이 바람을 피우는 걸까? 이성한테 인기 있는 게 바람 피우는 걸까? 글쎄요, 저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꽃이고요. 복숭아는 옛 문헌에 보면 신서인사는 무릉도원, 요즘으로 치면 유토피아예요. 굉장히 좋은 곳에 피는 꽃이 바로 복숭아꽃이고요. 천도라 그래서 하늘나라 왕이 임금이 먹는 열매가 바로 천도, 복숭아입니다. 이 복숭아꽃, 도화꽃이 왜 바람 피우는 나쁜 걸로 해석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도화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받아 적으세요.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 당송 8대가로서 아주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는데, 들어본 적은 있을 수 있어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도화원님이라는 자기 수필집에 이렇게 하나 썼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까? 뱃놀이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까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에 배가 닿았다. 그래서 거기 내려서 가봤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복숭아꽃밭에서 운우지정에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이런 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나와서 다시 거길 찾아가 보려고 했더니 못 찾게 됐다, 이런 얘긴데, 운우지정이라는 얘기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이거든요. 자, 이 무릉도원, 도화원님, 이 운우지정, 이게 왜 이성하고 바람 피우는 거로만 딱 한정돼서 이렇게 사주니 뭐 이런 데서는 철학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저로서는 좀 물음표가 찍히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성한테 인기 있는 도화살은 자기 하기 나름. 요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제 관점에서는 더 좋아요. 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를 대인관계 좋게 푸는 거는 자기의 역량인 거고, 요거를 남녀지간의 스캔들로 가고 막 바람 피고 이런 거는 또 자기의 그 이미지 관리를 못한 거니까 이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조규문이의 말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